안녕하세요. 건강한 관절로 행복을 드리는 관절행복 정재훈TV의 가정의학과 김지영 원장입니다. 관절 수술을 2만 례 이상 집도하고 채소 침습, 무릎 인공관절 분야에서 세계 최다 기록을 인증받은 정재훈 병원장님과 함께 시청자분들의 관절 행복을 위한 관절 백과사전을 만들고 있는데요. 오늘은 무릎이 아파서 병원에 갔을 때 진찰 과정을 알아보고 엑스레이, CT, MRI 등 어떤 경우에 찍어보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원장님, 무릎이 아파서 병원에 가면 진찰이 보통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아마 이 주제는 환자분이 겪어보셔서 잘 알기는 알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의사가 하는 거 이런 내용들도 환자분 알아두면 도움이 되거든요. 네. 어떤 걸 의사들이 체크하는가 이런 거를. 그래서 이제 병원에 오시면은 이제 의사가 맨 처음에 물어보는 게 어디가 아파서 오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맞아요. 무릎 문진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것부터 시작을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의사가 이제 진찰되기 위해서 진찰을 해보죠. 뭐 약 드시고 물리치료하면 되는지, 엑스레이를 찍어서 검사를 해봐야 되는지, 아니면 혈액 검사까지 해봐야 되는지 등등을 다 하게 되고, 뭐 정밀 검사로 CT나 MRI 이런 것은 처음부터 하지는 되게는 않고, 대개는 엑스레이나 초기 검사 상태를 보고 나서 판단하게 되죠. 제가 그 의사들이 기록하는 차트, 그거를 보고 한번 설명을 해드리려고 그래요. 환자분들 진짜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보실 수 없으니까. 이거를 보신 환자분들은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원래 저희들이 쓰는 차트는 영어로 되어 있는데 유튜브 방송을 위해서는 한글로 다 고쳤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어디가 아파서 오셨습니까? 이거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 주소가 아니고 픽 컴플레인에서 주로 어디가 불편한가 하거든요. 그리고 언제부터 아프셨습니까? 하는 게 기간이에요. 악화라는 것은 혹시 최근에 언제부터 악화되신 적이 있으신가요? 뭐 이거 물어보는 거고, 이제 현재 어떻게 아프고 있는가? 최근에 이것이 중요해요. 근데 어떤 환자분들도 이런 분들이 있어요. 딱 오시면은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러면은 5년 전에 아픈 것부터 아니면 10년 전에 수술 받은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한 3년 전으로 갔다가 1년 전에 이런 분들 계셔서 이제 우리가 파악하고 싶으면 먼저 현재 아픈 거 먼저 조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현재 병증, 프레젠트 일리스라고 그러는데, 근데 정형외과는 이제 다쳐서 온 경우가 있으니까 다친 적이 있는가. 그다음에 이제 특히 무릎 같은 경우나 관절 부분은 어디가 아픈가가 중요해요. 어디가 아프면은 그 아픈 부위에 구조물의 이상이 있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통증 부위 어디가 아프세요 하는 것은 무릎이 아프세요, 어깨가 아프세요 뭐 이게 아니고 그 중에서도 어디 부분이 아프냐 이런 거를 저는 이제 되게 환자분들한테 손가락 한 개로 짚어주세요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러시는 분들도 있고 이제 어디가 아픈지 특별치 않으면 이것도 이제 여기에 대한 답이 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통증 발생 경우는 그 어디가 아픈데 주로 어떤 경우에 아프냐 이걸 물어보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평지 보행할 때는 괜찮은데 무릎을 구부렸다 폈다 할 때 아프고 무릎 안쪽이 아프다 그러면 안쪽 반호성 연골 파열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활동을 많이 하고 나서 걸을 때는 괜찮았는데 저녁 되면 좀 붓면서 아프다 그러면 퇴행성 관절염 초기가 아닌가 이런 거. 이런 것들 예측할 수 있어서 이렇게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직접 무릎을 이렇게 검사해 보는 거. 구부려 보기도 하고 펴보기도 하고 이렇게 해보는 걸 이제 이학적 검사 때 이제 주로 보는 게 눌러서 어디 아픈 데가 있는가. 아프다는 건 알았는데 눌러서도 아픈가. 이건 또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압통 조사하고 그다음에 관절에서는 관절이 얼마나 구부렸다 폈다가 잘 되는가 안 되는가. 몇 도부터 몇 도까지 되는가 중요해서 관절 운동 범위 보고. 맥머레이 검사라는 것은 외국은 맥머레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개발한 검사법이에요. 반월상 연골 파열을 보는 그 검사예요. 그래서 그거 해보고 그리고 무릎이 부었는가 안 부었는가. 그다음에 무릎이 흔들거림은 없는가. 무릎이 흔들거린다는 것은 이제 인대가 다쳤거나 이랬겠죠. 또 부었다는 것은 아까 활액막에서 염증을 만들어서 무릎을 붓게 만든다고 했잖아요. 물이 차 있다는 것이다. 염증이 있다는 것이거든요. 주로 이런 것들을 이제 보는 것이 이학적 검사예요. 그 다음에 또 추가로 파악하는 게 과거에 어떻게 치료해 왔는 걸 쭉 봐야 돼요. 동반질환, 꼭 무릎만이 아니고 다른 병은 없는가, 뭐 고혈압, 당뇨 같은 거, 심장병은 없는가 이런 거 또 파악을 하고 복용하는 약물은 뭐 없는가 이거 조사하고 과거에는 어떤 병을 치료했는데 그거 효과 있었나 없었나. 그 다음에 몇 가지 하고 나면 이제 이 환자분을 병명이 뭐겠다, 어떤 병이겠다 이렇게 보아서 추가로 피검사나 엑스레이나 찍을까, 뭐 MRI, CT를 할까 이런 걸 하는데 정형외과는 엑스레이는 기본으로 찍는 거예요. 대부분. 그런 것 같아요. 혈액 검사는 별로 안 하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추정되는 병명이 뭐다.
이렇게 해서 치료 계획이 어떻게 세울 것인가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형외과에서는 뼈에는 왠지 큰 이상은 없을 것 같은데 엑스레이를 거의 기본적으로 찍으시더라고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정형외과는 일종의 팔다리 척추를 보는 과잖아요. 그럼 팔다리 척추에서 가장 기본이 목에서 뼈죠. 그래서 봐야 되는데 안 보아가지고 환자 생각이나 의사 생각과 다르게 뭐 이상이 있었다 그러면 굉장히 큰 좀 실수일 수도 있고 그런 측면에서는 기본으로 엑스레이는 찍어 봅니다. 엑스레이가 어쨌든 정형외과에서는 좀 필수적인 예. 검사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면 될 것 같고요. 엑스레이에 비해서는 혈액 검사는 항상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저희 예. 내과 쪽에서는 혈액 검사가 정말 기본이죠. 많이 기본으로 진행이 되는데 어떤 경우에 보통은 혈액 검사를 하실까요? 정형외과에서는 혈액 검사를 하는 경우가 염증을 볼 때, 염증도 화농성 염증, ESR, CRP, 혈구 침강 속도, 그다음에 C 반응성 담배, 요거를 볼 때, 그래서 염증이 있는가. 그냥 우리가 관절에 염증이 있어요, 그럼 피 검사 안 씁니까?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하고 다르고요. 화농성 관절염이 있나 이런 걸 볼 때, 그 외에 이제 류마티스 관절염 진단할 때, 또 하나 있는데 통풍일 때 유산 수치를 보기 위해서 검사하고, 되게 그런 정도가 혈액 검사 일반적으로 하는 범주예요. 또 이제 정형외과에서 좀 많이 하는 정밀 검사 중에 이제 CT와 MRI가 있잖아요. 둘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우선적으로 정형외과 분야에서 엑스레이하고 CT, MRI를 묶어서 비교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엑스레이는 이제 우리 원장님도 아시다시피 뒤에다가 이렇게 필름 대고 앞에서 엑스레이 빔을 한번 탁 쏘아가지고 여기에 나오는 영상을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슬개골도 나오고 중간에 있는 대퇴골도 나오고 무릎도 나오고 이렇게 겹치잖아요, 뼈가. 물론 이제 그것을 감안해서 보기는 하지만은 아무래도 정확도가 떨어지죠. 막 중복된 영상들이 딱 한 번 찍은 걸로 나오니까. 그런데 이제 아시다시피 CT나 MRI는 우선 단면도 세 가지 방향으로 보잖아요. 이렇게 해서 한번 보고, 뭐 이렇게 해서 한번 보고, 또 이렇게 한번 보고 세 가지 방향으로 단면도를 만들어서 보니까 이제 내부까지 볼 수 있잖아요. 일종의 해부하듯이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정확하게 보지 않겠어요. 그러면 CT하고 MRI는 뭔 차이가 있냐? 정형외과 분야에서는 CT는 주로 뼈 상태를 정확히 보기 위해서, MRI는 주로 연부 조직, 뼈 위의 연부 조직을 정확히 보기 위해서 해요. 그리고 이제 주로 어떤 몽골이 종류, 종양 종류 이런 것이 의심이 될 때, 이럴 때는 이제 뭐 CT, MR 다 찍는데 주로 정형외과 분야에서는 대부분은 MR 찍어요. 네. 엊그제 좋은 사례가 하나 있어요. 슬개골이 골절이 됐는데 MR만 찍으면 되지 않느냐. 그래서 뼈를 잘 보기 위해서는 CT를 찍어야 됩니다. 그래서 설명을 들었는데도 갸웃갸웃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MR을 실제로 찍었어요. 그래서 보여드려서 설명을 해드렸는데 그 사례를 보면 아마 잘 이해할 것 같아요. 여기 사진을 보면은 양쪽 왼쪽 무릎이 아파서 왔는데 슬개골 이제 무릎 앞쪽이 아프다고 오셨거든요. 여기를 이렇게 보면은 까만 금들이 이렇게 쭉 가고 있지 이렇게. 네. 근데 이쪽에는 없잖아요, 반대편에. 그래서 이쪽이 골절이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좀 굉장히 희미하잖아요. 이게 엑스레이는 이게 겹쳐서 막 보이니까 큰 골절선은 여기만 이렇게 보여요. 찍는 방법들이 달리 찍어보면은 여기도 골절선이 하나 보이죠. 그리고 여기는 딱 이렇게 보면은 두 조각만 딱 난 것처럼 보이죠. 여기 한 조각 두 조각만 난 것처럼 보이잖아요. 또 다른 방법으로 찍어보니까 여기 이렇게 벌어져 있잖아요. 이제 MR을 찍었어요. 요거 슬개골인데 여기가 골절선이 이렇게 있어요. 요거 골절선이에요. 그런데 뭐 골절선을 정확히 볼 수가 있나요? 번져가지고 안 보이잖아요. 뼈가 멍들어가지고 뼛속에서 출혈이 일어나면 이렇게 하얗게 보여가지고 골절선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MR상에서는. 그러네요. 이 사진에서도 보면은 측면에서 본 사진인데 여기서 여기가 골절된 건 같은데 정확한 선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MRI를 찍으면은 뼈에 관해서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서 MR만 가지고는 정확한 골절선을 파악하기 어렵다. 그럼 CT를 한번 볼까요? CT는 이게 보면 뼈가 깔끔하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선이 여기 가 있는 거 보이고, 이건 측면 사진인데 아까 맨 처음에 이렇게 볼 때는 일반 엑스레이에서는 여기만 골절이 있는 것 같았잖아요. 여기만 부러진 것 같았는데 여기도 골절이 있어요. 이렇게 지금 오고 있습니다. 이 사진에서는 극명하게 다르죠. 보세요. 일반 엑스레이에서는 이 선만 보였는데 여기도 명확하게 있고 여기도 명확하게 있고
뭐 인대가 떨어졌다랄지, 뭐 이 관절 연골을 보려고 한다랄지, 반호상 연골을 파열을 보려고 한다랄지, 그럴 때는 MR만 찍으면 되죠. 뼈만 보면 된다. 그러면 CT만 찍으면 되죠. 예,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거예요. 근데 이 부분 많이 혼동하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네, 원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저희가 병원에 방문하면 어떻게 진료를 받을지 그리고 어떤 검사가 진행될지 뭐 어느 정도 그림이 그려지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원장님 사실 현실적으로 무릎에 통증이 있을 때마다 병원에 매번 가는 게 좀 힘들 수 있잖아요. 혹시 환자분들이 병원에 방문하기 전에 이럴 때는 병원에 꼭 가야 한다 라고 할 만한 그런 특별한 경우가 있나요? 우선적으로 환자분들이 이제 제가 강조하는 게 물이 차는 것은 상당히 장기간 병을 알아온 것이고 간단히 넘길 문제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꼭 병원 진찰을 해봐야 돼요. 근데 이제 물이 조금 찬 것은 이제 체크를 좀 잘 해야 되거든요. 양쪽을 비교해서 보면서 이렇게 딱 이렇게 손가락 쥐어 짜보는 이런 거. 둘째로 또 하나 가지 말씀드린 것은 대부분의 병들이 하루 이틀, 3, 4일 가서 좋아지는 것은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그 장기간 그래서 일주일 이상, 2, 3주 그다음에 치료에도 안 좋아지고 이런 경우에 평지 걸을 때는 괜찮은데 쪼그려 앉았다 일어날 때 그다음에 계단 내려올 때 무릎의 안쪽 또는 바깥쪽이 아플 때 양반다리를 하기 어려울 때 반호성골 파열이 있을 수 있어서 병원에 가서 진찰을 해보는 게 좋습니다. 오늘은 관절 백과사전의 주제로 무릎 통증 시의 진찰과 검사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궁금한 점에 대해서 댓글 남겨주시면 병원장님께서 직접 정성껏 답해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